네, 3포인트 이어갑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 함께 시장을 살펴볼 텐데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2,800에서 한 8포인트 남겨두는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쭉 달아버리고 기미 새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사님은 오늘 장 점수 얼마나 주시겠어요? 네, 뭐 2,700이겠죠? 네, 2,700. 네, 2,700 라인을 뭐 넘어서지 못한 건 당연히 아쉽지만 제가 오늘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이제 개장 때도 제가 메일 나와 보니까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것은 장중 고점이 연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네. 연고점은 넘어서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아직 한 30분 남아있기 때문에 30분간 더 밀어서 만약에 시가 부근까지 확 밀어버리는 그런 양상 혹은 뭐 음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까지 간다면 이건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연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의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아침에 수급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물도 사고 있지만 지금 미결자 확정의 증감이 11,000계약, 선물 쪽에서 11,000계약이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물을 사고 있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이 미결자 확정 증가가 어제 오늘 합쳐서 15,000계약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신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또 하나 터지고 있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부가 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뭐 반등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연고점을 돌파함으로써 우리 시장은 뭐 시작부터 미국 시장보다 좋았지만 저는 뭐 그 작년 말부터도 말씀드렸고 올해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내내 미국보다 우리가 좋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점점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외주들의 반란도 계속됩니까? 가능성? 그러면 뒤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네. 다 아마 유지되진 않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뭐 소외주들이 대거 반등하고 있는데 네네. 이들 중에서 몇 종목들은 당연히 다 또 떨어질 거고 아마 상승이 조금 이어지는 종목은 또 하반기까지 상승의 큰 포인트 마디가 이제 움직이는 종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NG냐 아니냐를 좀 가려주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먼저 보시죠. 네, 외국인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데 현선물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 외국인이 왜 사냐, 네, 계속 사줄 거냐, 네, 뭘 살 거냐, 얼마만큼 사줄 거냐 다 등등 궁금하거든요. 네, 긍정적인 신호로 포착을 하고 계실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초에 대부분 다 이번 주에 변곡점은 뭐 그 우리의 금통위 결정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이전에 엔비디아도 떴고 우리도 떴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한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저점을 찍었던 미결작정의 선물시장에서의 저점이 25만 계약 초반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한 15,000계약 정도 늘었고 그 이후에 미결작정의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상승 탄력도 둔화되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은 외국인이 결국 결자 해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방산주는 엄청나게 사면서 하이닉스 정도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벤트를 앞두고 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흥분하시면 안 되는 게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도 말이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엔비디아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졌던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가 제가 보기엔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일 엔비디아까지 다 알고 외국인들은 항상 미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풀베팅을 하는 거다가 아니고 네네.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과매도로 했던 포지션을 이벤트를 앞두고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좀 더 이어지는 즉 기존의 종목 장세에서 지수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려면
내일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오늘 정도의 폭발력을 동일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선물 시장 쪽에서의 동반 매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현물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내일 연결이 될 때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앞부분의 얘기, 즉 반도체가 뭐가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뭐 2, 3일 전부터 이미 드리던 말씀인데 이틀 전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순매도 1위예요. 또. 네, 오늘도 그렇지만 이틀 전부터였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어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압력이 모두 떨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게 뭔가 종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갑자기 음봉이 길어져가지고 참 6에서 7%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 확대가 되는 양상. 외국인들의 매수는 너무 설레발로 보지 말자고 해주셨어요. 매도 포지션을 줄이는 과정 정도도 아직까지는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그 코멘트를 잘 들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는 주가 반응이겠죠. 어떤 코멘트가 나오든 그 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엔비디아 내일장 포인트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잠시 후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 어닝 콜은 일단 뉴욕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시장이 먼저 어제 반영해 줄 거거든요, 내일. 네, 그런 부분 착안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포인트는 오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시죠? 네, 인내스팀 테스트를 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이제는 바닥을 봤을까? 의문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글쎄요, 신저가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옥불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나 안 팔기를 잘한 건가? 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주도 급한 불은 조금 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오늘 반등의 이유가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거 급등하고 있다도 물론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네. 앞서 이제 외국인 매매에서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도 분명히 과매도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테슬라는 그래도 바닥을 동일하게 같이 헤매고 있다가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건 LNF고요. 밑에 더 다중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그래도 최근에 주가의 반등 폭이 좀 나오고 있죠. 실적적으로는 전혀 개선된 게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얘기 한마디에 주가는 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더 밀려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유럽 시장에서 지금 중국의 대거 시장을 뺏기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하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미국도 하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다 하고 있는데 유럽은 가동률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야금야금 시장을 다 뺏기고 있고 미국은 지금 중국을 계속 밀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장악할 것 같은데 그 배터리 시장에서 NCM만으로 먹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오늘 여기에 결부돼서 나온 이슈가 삼성 SDI와 그다음에 뭐 LG 엔솔 쪽에서 LFP를 미국에서 하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LFP 배터리에 중국계 섞여 있으면 뭐 보조금도 안 주고 더 밀어낸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NCM이 세계 최고, NCM이 세계를 휩쓸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100% 확률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렇대요? 거죠. LF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한 13억 대 이상 되거든요. 그거를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NCM처럼 비싼 배터리로 14억 대의 자동차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14억 대의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뀌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거보다 NCM,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을 파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망간 정도만 조금 그나마 많이 나오는 그 암석이라고 보셔야지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수급은 정말 나쁘고요. 그다음에 니켈도 희귀금속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원한다고 어디서 뭐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리튬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소듐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나트륨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25일 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등골이 서늘한 이슈인데 뭐 아무 데서도 안 다루고 있던데 지리하고 르노가 50대 50으로 합작했다가 뜬금없이 사우디가 지분 투자한 홀스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파워트레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뭘 발표했냐면 전기차에다가 내가 주는 시스템을 달면 하이브리드 차로 변환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개발해서 이걸 어떤 자동차 회사든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배터리 양을 반으로 줄여서 단거리는 배터리로만 다니고 중장기로 갈 때는 엔진을 깨워서 하이브리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의 자본이 투여된 홀스 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어떤 회사든 납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런 네. 파워트레인의 변화 자체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국이 또 물량 공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그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그 스토리는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23년 같은 영화는 제가 보기엔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끝까지 NCM만 고집하고 있는 회사는 더 여기서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낙오되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LFP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LFP의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한 회사 정도가 그나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도 결국은 다중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주요 이 셀 소재 업체들도 제가 보기엔 단일 바닥 이후에 V자 가능성은 거의 작고 다중바닥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움직이는 속도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재보다는 셀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 4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바닥에서는 더 탈출할 것 같긴 하다. 셀 3, 4는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셀 3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바닥을 여러 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스트는 하되.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장 최고로 안 좋았을 때 사야 되는 투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구간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 한 연초 조금 지나서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매수하자는 입장인데 네. 다만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를 것이다는 착각이나 아니면 지금 사면 당장 내일부터 수익이 날 거라는 착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소재보다는 셀 쪽이 그래도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유상증자만 아니었으면 삼성 SDI를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삼성 SDI도 유상증자 이후에 충격은 이미 받은 상황이라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뭐 셀 3사 중에 탑픽은 LG 엔솔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 SDI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감을 너무 갖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소재보다는 셀 쪽을 먼저 보자. LG 엔솔까지 탑픽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궁금해서 내일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갈 것인가, 오늘 같은 흐름이 내일도 연출될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내일의 탑픽 섹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게 보시는 게 앞서서 뒤에서 더 예고해주겠다 엔비디아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도체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반도체가 더 간다 하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올해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맞죠. 주가 수익률 기준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와 TSMC가 이끌고 있었지만 올해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수익률 측면에서 과연 엔비디아에 뒤처지고 있는가? 오히려 한참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하나도 안 오른 것처럼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박스권이었는데 엔비디아는 계속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양쪽의 갭이
여전히 한 15% 이상 발생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메우는 과정, 그래서 엔비디아가 약간 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가 죽지 않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견조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아직 HBM3E까지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공급 계약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만들면 네. 그냥 팔리는 상황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뭐 중국에 덜 팔던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I 시장의 개화가 늦어지거나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면 걱정을 해야 된다. 걱정할 필요가 단일도 없다. 미국이 안 사면 중국이 사고 중국이 안 사면 중동이 사고 중동이 안 사면 유럽이 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누구나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고 싶어 하죠. 다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걸 정말 약속을 지키면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누구든 사고 싶어 하다 보니 뭐 ESSD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약간 하이 레벨의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제가 보기엔 주가의 흔들림에 연연하지 말고 내일 빠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실망스러운 얘기를 내놓는다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내놨는데 모멘텀 또 사라졌다고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주가 빠지는 거에 신경 쓸 그런 여지가 없고 이건 그냥 가는 시장이니까 네네. 뭐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나는 죽어도 미국 시장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사시고요. 저는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좋아 보이는데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무거우니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내일 소재나 장비 쪽으로도 종목이 계속 확산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비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왜냐하면 이오테크닉스의 이 레이저 기술이 지금 다음에 어느 쪽으로 쓰일 걸로 얘기되고 있냐면 계속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서 닦는 것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뚫는 것 결국은 TSV 공정처럼 반도체를 아무 손실 없이 뚫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모두 누가 갖고 있느냐?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오테크닉스를 장비 쪽에서 주목하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결국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재들의 쓰임새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쓰임새는 더 늘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ESSD를 말씀드렸는데 서버용 SSD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해보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들이 고급화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뭐 심택을 말씀드렸는데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기판 관련주도 정말 유리기판이 이걸 뭐 대체하기 이전 정도까지는 네.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실적이 하반기에 조금 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산까지 나타나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속도를 생각한다면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둘 다 안 가지고 이제 눈치를 딱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방향은 알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뭐가 조금 더 빠를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소재 쪽이 가장 빠를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미중 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보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재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소재 기업은 결국 공장 가동률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작년 실적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박살이 났고 네. 올해도 아직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이 제품이나 아니면 부품들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이런 관세 전쟁이 뭐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7월 9일 전에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으로 뭐 저가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긴 하겠지만 수출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도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마이크론에게도 물건을 달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가동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속도 측면에서는 핵심 소재 기업들의 속도가 가장 빠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주가 관점에서는 너무 올라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뭐 너무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 그래도 견조하니까 E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안 ENF. 빠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뭐 미리 사셨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저는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을 각각의 섹터 내에서 하나씩 좀 골라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에서 앞으로 또 기회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잘 찾아볼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져갈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셀 3사 그중에서도 탑픽 골라주고 있고요. 반도체의 향후 움직임은 지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앞서서 아까 2,800이라고 얘기했는데 2,700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반도체의 역할. 내일장에 또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도체의 강세,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 여부, 이게 확산되는지 여부까지 체크하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네요. 3포인트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